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윤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가지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3단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거랑 이제 완전히 별개로 지금부터 극한의 개념, 연속의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분의 개념, 적분의 개념. 요 내용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이에요. 쫙.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미적분을 공부를 했었죠. 수투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다항함수. x의 n제곱꼴로 표현된 형태의 그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 미분 적분을 배웠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은 다항함수 당연히 나오지만 더 폭넓게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다항함수를 초월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는 이것들이 이제 뭐 덧셈, 뺄셈, 곱셈 등등등으로 얽혀있는 형태들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단원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잘게 쪼개면은 극한을 먼저 배우는 4단원. 그 다음에 뭐 미분을 배우고, 그 미분의 활용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지금부터 배운 내용들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물론 3단원도 이제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를 배웠잖아요. 이게 뒤에 가서 미분 문제 풀 때, 미분의 어떤 이론 전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공부할 극한 시작하겠습니다. 4단원은요, 우선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극한을 배워. 근데 극한 중에서 딱 뭐만 배우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함수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극한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공식들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배우는 식이 다항식, 그 다음에 지수, 로그, 뭐 함수로 치면은, 그 다음에 삼각함수, 네. 이렇게 이제 함수를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미 수투에서 다 배웠습니다, 수투에서. 그래서 이제 이 4단원은 수투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4단원의 지금 함수 극한 중에서 다항함수라든지 또는 다항함수를 분수 형태로 표현된 형태, 다항함수가 루트가 포함된 형태, 무리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우는데 수투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한 30%는 수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 파트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재를 만드는 어떤 의도 자체가 수투 공부한 지가 오래됐거나 또는 수투를 조금 약간 미흡하게 했는데 이 미적분부터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들도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분량이 지금 이 미적분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과정 중에 볼륨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너무 볼륨이 커가지고 막 100강 넘어가서 막 선생님이 저번 교육 과정에는 이 미적분 파트를 150강, 130강 했던가 하여튼 뭐 100강을 훨씬 훌쩍 넘게 강의했었는데 학생들도 강의 듣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최대한 간결하게 중복된 파트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30%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물론 문제는 전부 다 풀 겁니다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적분 파트에서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야. 요거는 증명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는 식변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특히 지수로 같은 경우 자연상수 2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만족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극한 계산이 쉽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뒤에서 이제 미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함수의 수렴 발산 여부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수투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수투에. 함수의 수렴 발산, 뭐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또는 뭐 무한대를 구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구할 때 함수 fx가 어떤 특정한 l에 가까워지면 중요한 거는 이게 가까워지는 거지 실제로 l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a라고 부릅니다. l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좌극한, 우극한도 함수가 나오죠. x의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 형태는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때 l에 수렴하고 큰 쪽에서 갈 때 l에 수렴하고.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센 기초가 부족해. 그러면은 사실은 수학 2에서 이 극한 단원, 수학 2 제일 첫 번째 단원이 극한이거든요. 요거를 최소한 이론적인 파트나 필수 예제 정도는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미적분은 선수 과정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은 값으로 갈 때 x가 a 플러스로 갈 때나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할 때 fx는 l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은 발산이에요. 발산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수렴하지 않은 발산하고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수렴 발산 여부를 연산을 하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뭐 실제로 수능에서나 뭐 내신에서 고난도 문항은 아니지만 그 연산하는 파트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등장을 하냐면은 이런 성질, 함수에 관한 성질, 뭐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가 베타로 수렴하면은 실수배는 실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합차는 각각을 계산할 수 있고 곱도 각각을 나눗셈도 분모가 0이 아니면 각각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질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대학 과정 가면은 윕실론 델타라고 하는 논법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 대학교 한 1학년에서나 뭐 이제 학과에 따라서 1학년이나 2학년 때 증명하는데 요게 대학 과정 증명하는데 고등과정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해서 이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성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이렇게 알파나 베타가 간단 말은 한마디로 하면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수렴하게 되면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fx랑 gx 중에 gx가 더 크거나 같았을 때 극한 값도 언제나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등호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등호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분의 1과 n분의 2는 분명히 n이 자연수가 되면 n분의 2가 항상 큽니다. 그러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0이고 이것도 완전히 0이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있건 없건 간에 여기는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사이에 이게 끼어 있을 때, 샌드위치 돼 있을 때, 이게 실제로 끼임 정리라고 부르는데 샌드위치 정리. 양쪽 끝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가운데 끼어 있는 것도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극한이라는 개념이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무한의 개념, 한없이 가깝다는 개념, 한없이 커진다는 개념이 사실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값이 2라고 치면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과연 뭘까? 2.001일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한없이 가깝다는 말이 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고등과정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게 아마 실력점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뭐 내신이나 수능 준비해 본 학생도 있겠지만 미리 공부한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그랬어요.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중딩 때 실력점수 공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그 리스트를 보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만 보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엄밀하게 대학 과정에서 뭐 해석학 같은 공부다 보면 현학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모든 걸 다 증명하고 다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위 과정에서는 그 자체가 목표야. 그 자체가 학습 목표고 그게 끝이에요. 증명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학적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그 현학적인 내용들보다는 이 극한 관련된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고요. 혹시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서 구하시거나 또는 반복해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몇 개 문제들은 이제 수2 교재랑 완전히 똑같아요, 문제가. 극한 계산하십시오.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거죠. x-2에 x 플러스 2로 만드시고 요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두 덩어리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x제곱으로 묶어서 x-2에 더하기 x-2가 되는 거니까 이 분자에서 x-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이 남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것의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바로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x가 1로 가니까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2 형태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시키는 거야.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는 루트 2x 플러스
잘 안 보이겠네. 크게 써줄게요.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에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이거는 그냥 1이니까 그냥 곱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이번엔 분자에 대한 거 루트 3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루트 3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뭐가 되냐? 합과 차의 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결국에는 2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 빼니까 이 값이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분자. 이거랑 요걸 곱하게 되면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3x 빼기 1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 나머지가. 분모의 루트 3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여기는 분자의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x가 1로 간다는 뜻은 1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고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2, 루트 2. 여기는 루트 3, 루트 3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루트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모가 2루트 2분의 2루트 3 곱하기 2 하니까 없어지고 루트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또 이 분자가 루트 2가 되죠. 곱하면 루트 6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 문제.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표현됐을 때는 차수가 똑같게 되면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만 쓴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 분자 분모가 차수가 다르면 이제 그 중에서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은 0이 되고요. 분자 차수가 더 크면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세제곱이니까 옆에 개수만 따서 이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사실 원리는 그렇죠. 분자 분모를 x제곱 나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남게 되겠고 여기는 0000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역시 수투에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수투 공부한 지 오래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x 무한대로 가면 똑같아요.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x에 관한 2차식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1차 취급을 하는 거야. 여기도 1차 취급. 최고차항 개수 비교함이 없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분자 분모를 x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2 더하기 x분의 1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2가 돼서 0으로 하고 0으로 하고 0으로 하기 때문에 1분의 2가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됐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 부호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걸 추천하냐면은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은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t는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여기는 루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결국엔 그냥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또 이거랑 똑같이 1차식이고 2차인데 루트니까 1차가 돼서 앞에 개수 b만 따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필수 예제 4-3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루트 빼기 루트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제곱하니까 역시 무한대로 가고 빼기 무한대니까 뭐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 보여요. 이런 걸 이제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꼴 이런 것들. 근데 루트가 있는 형태니까 유리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분자 분모에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분모를 그냥 쓸게요. 루트 플러스 루트가 되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더하기 3을 갖다 빼주는 거니까 x제곱 사라지고 3 사라져서 여기가 4x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분모도 그냥 쓸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어서 이 식을 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꼴입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정확히 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일단은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 기수로 따지면 되는 거야. 선생님께서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가지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하시면 조금 더 연산이 쉽다 그랬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4t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주어진 식은요.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되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식은 t의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를 마치 2t 취급을 하고요. 마이너스 4t 취급하니까 이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 이런 꼴이 이제 어떤 건지가 좀 헷갈리면은요. 숫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입니다. 여기는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뭐야?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고 여기는 0이겠네. 예. 그럼 사실 0분의 0꼴. 뭐 어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형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통분함수죠. 통분. 루트 x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그리고 앞에 x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면은 여기 0으로 가고요. 이게 0으로 갑니다.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얘는 뭘로 갑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요거는 2로 가겠네. 2로. 이해되겠어요 지금? 요 파트는 2로 가고 나머지가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뭘 곱해주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역시 분자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잠깐 마이너스가 아닌가요? 마이너스 맞죠? 예, 2가 사라지고요. 여기가 지금 x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루트 x 플러스 2의 루트 2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이거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1 되고요. 분모는 여기가 루트 2 루트 2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4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분자분의 루트 2 곱하면 8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논리인지 알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그 극한 기교 뒤에 있는 식을 먼저 변형을 쫙 했어요. 그 다음 이 식에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수투 내용이야. 20분에 걸쳐서 수투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단원은요. 지금부터 설명할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전체입니다. 전체. 이번 단원의 목표는 요 공부하는 거야. 이제 남은 시간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요 이야기 이론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삼각함수 그 다음에 로그나 지수 관련된 식에 대한 극한이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먼저 증명하거나 확인하거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단원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거를 활용한 계산 문제들을 쫙 푸는 거야. 계산 문제를 왜 푸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뒤에 가서 삼각함수의 미분,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극한을 왜 공부하느냐? 그거 심심해서 공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투에서 이미 했잖아. 극한을 공부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연속과 같이 개념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 연속이 같이 믹스가 돼서 나중에 미분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미분의 역관은 적분이 적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삼각함수의 미분,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야. 자, 전체적인 내용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 텐데 이론이 중요해요. 네, 문제는 뭐 수능이나 내신 기준으로는 지금 이런 극한 계산은 공식만 외우면 진짜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읽으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실제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런 거 풀면은 답이 2분의 5야 그냥 바로 보여요. 이거 2분의 3이야.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요 이론을 설명할 테니까 삼각함수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할 내용은 삼각함수야. 그러니까 초월함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미적분 2에서 미적분에서 다루는 게. 그래서 리미트 x라고 써도 되고 세타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x라고 쓸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x가 0으로 가면은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x가 0으로 하면 분자가 얼마로 갑니까? sin 함수의 특징상 이 sin 함수가 x가 0으로 가면은 이 sin 함수도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겁니다. 그럼 0분의 0꼴인데 얼마가 되느냐? 이거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기하로 증명을 해. 기하로.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0 플러스로 가는 것과 0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각이 sin x, 그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각이 이 x와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부채꼴 하나를 잡습니다. 부채꼴 하나를 잡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을 x라고, 뭐 이걸 세타라고 잡아도 되고 x라고 잡아도 되고. 그 다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 r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1인 걸 잡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x,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부채꼴 넓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요 삼각형을 잡게 되면은 부채꼴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가 부채꼴 넓이보다 무조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의, 여기도 1이야, 지금이. AB sin 세타. 기억납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AB sin 세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뭘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 부채꼴 자, 이 원이 있으면 이 부채꼴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이 부채꼴이면 이 부채꼴이에요.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당연히 접하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연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커다란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은 무조건 이 부채꼴보다는 넓이가 큽니다. 알겠죠? 밑변의 길이는 1이고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각이 x이기 때문에 탄젠트 x가 됩니다.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1이니까 높이가 탄젠트 x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언제나 2분의 1의 밑변 1 높이 탄젠트 x.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나면은 sin x, x, 탄젠트 x. 탄젠트 x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요. 코사인 x분의 sin x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양변을 sin x로 나눠줘요. 단 sin x 나눌 때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좀 이따 이제 x를 0에 하나씩 가깝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컸을 때에는 sin x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sin x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sin x분의 x가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0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1분의 1이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얼마로 가야 됩니까? 1로 가야 돼서 이것의 sin x분의 x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0으로 갈 때가 0 플러스로 갈 때인 거죠.
왜냐면 x가 0보다 클 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sin x분의 x가 1이면 그 역수를 취한 x분의 sin x 똑같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을 때는 이 도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형이 각이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리미트 x가 0-로 갈 때 sin x x분의 sin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해. 근데 각이 음수일 때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0 플러스일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치환을 합니다.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t 값은 0 플러스로 갑니다. xr에는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sin xr에는 sin의 마이너스 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sin의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sin t하고 똑같아요. sin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가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값이. 그래서 1입니다. 결국은 x가 0 플러스로 가건 0 마이너스로 가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x분의 sin x 또는 뭐 sin x분의 x 전부 다 1로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리미트 x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값이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 공식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야. 첫 번째. x분의 sin x 값이 1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변형을 할 건데 그 변형하는 내용들을 모조리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각이 뭐 2배가 되고 막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몇 개를 예를 들어줄게요. 결국 최종 형태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뒤에 가서 미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의 2x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 다음에 공부했던 sin의 배각 공식을 통해서 풀어서 써도 상관없고 그럼 이건 이제 10x가 되면 풀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식은요. x분의 sin x라는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동그라미라고 표현한 걸 동그라미 표현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똑같은 식만 되면 됩니다. 이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0으로만 가면은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분의 sin 동그라미 값이 1이라는 뜻인 거지 꼭 x라는 문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잠깐 예를 들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5제곱 더하기 x분의 sin의 괄호 열고 x의 5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하는 값도 똑같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동그라미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 동그라미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동그라미분의 sin 동그라미인 겁니다.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뭐 이게 어떤 형태로 0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형태가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태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게 만들려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지만 원래 식과 똑같겠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나 갑니까? 1로 가니까 여기 나왔을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를 이제 앞으로는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mx분의 sin의 nx가 되면은 요 값이 마치가 지금 여기서 x분의 sin 2x에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요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거는 어차피 분모 있으니까 또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게 m분의 n 이렇게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의 2x분의 sin의 4x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sin분의 sin이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네,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죠. sin 4x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는 분모에 sin 2x를 그대로 냅둡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니? 4x가 있으면 각이 똑같으니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2x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원래 없던 4x하고 2x를 써줬으니까 여기 당연히 2x하고 4x를 거꾸로 한번 써줘야지만이 약분 돼서 원래 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거 없애고 나면은 2분의 4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이 2분의 4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요 숫자를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요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할 거야. 처음 공부할 때는 지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진짜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이것뿐만 아니야. 사실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 탄젠트 x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탄젠트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x는 얼마나 갑니까? 리미트 x 0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 0으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똑같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사인이나 탄젠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하고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인하고. 사인이나 탄젠트나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는 0분의 1꼴이니까 안 나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게 되면은 x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가 1로 가니까 1 빼기니까 분자 0에서 0분의 0꼴인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생긴 계산은 뭐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이게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라는 식도 사실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0분의 0꼴이야.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차를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분자가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게 뭡니까? 사인의 제곱 되는 거 맞니? 뭐냐면 x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뭡니까? x분의 사인 값이 1이었잖아. 그럼 x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고요.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 정답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는 일단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삼각함수. 네, 좋습니다. 삼각함수.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수로그의 이야기를 할 건데 지수로그는 좀 볼륨이 커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됐죠? 관련된 예제까지 쌤이 싹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빠르게 쭈르륵 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수로그 이제. 지수로그는 첫 번째, 이런 형태들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푸시면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떠올리고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ax제곱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y는 ax제곱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죠.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이고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뭐가 됩니까? 물어보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답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 0하고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0으로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0에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떠올려서 풀면 되는 거야.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선생님 왜 사인은 이런 거 안 배웁니까? 사인 함수는 진동하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사인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똑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얼마 됩니까? 네, 0이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얼마 됩니까?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수함수가 그렇게 되고요.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함수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런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야. 단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a가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a가 이런 그래프.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x가 됩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여기는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둘 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0 플러스로 갈 때는 요게 이제 0 플러스,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의 우극한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로그 함수 자체가 여기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0 플러스로 가는 그래프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내용은 그냥 식으로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프로부터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 3번하고 1번이 중요해요. 이 3번 내용을 공부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연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을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 언제? 수백 년 전에. 물론 0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랑 0 마이너스 두 가지 있으니까 일단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 플러스로 가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 그리고 그것의 역수, 이런 꼴이 지금은 1 더하기 0의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제곱, 이런 꼴이야. 실제로 이게 뭐 숫자 0도 아니고 이게 무한대가 또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꼴인지 알겠어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 꼴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 여러분 선조들이.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이걸 구해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를 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보통 대학 과정에서 뭐 미분 방식 같은 거 푼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 뭐 얼마가 될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 더하기 0이지만 이게 0에 하나씩 작았기 때문에 그냥 1 하니까 1. 그럼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봤자 1 아닙니까? 1 아니야? 1. 이런 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야. 얘가 0이지만 0 플러스 경우 0보다 조금 크거든요. 물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조금 크지만 조금 커. 그 상태에서 무한대 제곱하니까 무한히, 밑이 1보다 큰 거를 무한히 제곱해버리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아니야. 무한히 작고 무한히 제곱하니까 이게 뭔가 상쇄가 돼서 어떤 특정한 숫자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x에다가 숫자를 점점 0에 가까운 숫자에 집어넣어 봐요.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여기다가 0.1, 0.01, 0.001 점점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뭐 0.001이면 1.001에 1000 제곱하는 거지. 1.001에 뭐 10만 제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쫙 하면 되는데, 수백 년 전에는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뭐 이제 컴퓨터가 막 지금으로 치면은 조도 쓰지 않을 정말 그런 계산기 수준의 컴퓨터가 막 건물 하나를 가득 채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 수학자 대단한 게, 이거를 진짜 우리가 뭐 1000제곱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또 이걸 갖다가 구하게 되는 근사 공식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대학 과정 가서 테일러 급수라든지 이런 거 배우게 되면은 이런 식들을 뭐 1 더하기 x의 n제곱 거를 1 더하기 n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뭐 x가 하나씩 작게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재밌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일단은 이거를 컴퓨터로 쭉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요 값이 뭐였어? 0.1면 1.1의 10제곱이잖아. 1.1의 10제곱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과정 가면 증명합니다. 이게 수렴함을 증명하는 것도 뭐 대학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2.718, 2818, 뭐 28 또 들어갔던가 뭐 이런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밝혀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보다 크고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무리수야, 무리수. 우리가 무리수 몇 개 배웠죠? 파이, 3.14, 159, 265, 35. 루트 1.414 어쩌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영어 알파벳 소문자 2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상수 2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지금 요 자연상수 2를 정의하는 과정이 진짜 대단한 과정이야. 미적분을 공부하잖아. 이 미적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얘만 계속 나와. 얘만. 지금 우리에게 지수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 익숙하잖아. 근데 뭐 미적분 끝날 때까지, 더 나아가서 대학교 가서 미적분 공부하더라도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전부 다 y는 2의 x제곱. 요게 나옵니다. 미치 자연상수이. 뭐 로그함수 y는 로그 2의 x를 배우잖아. 이거는 그냥 그때 배웠던 거고요. 미적분 끝날 때까지 대학과정 가서 모든 미적분 전부 다 y는 로그 2의 x 요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 로그 2의 x를 이제 보통 우리가 줄여가지고 lnx라고 불러요. 영어로 자연 로그, 뭐 natural logarithm 해가지고 ln, n이 natural, 이게 자연상수거든요. 이름 자연상수. 네, 자연상수. 자연계의 어떤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숫자입니다. 이런 게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 사람 몸이 자라고 있어. 사람 몸이 자라고 있는 게 왜 저걸까라고 하면 봐봐. 사람 몸의 크기가 1이야. 그러면 자라는 속도랑 사람 몸이 1.1이야. 그럼 자라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인 사람은 뭐 음식을 섭취할 때 1에 해당하는 양만큼 먹지만 크기가 1.1인 사람은 그 1.1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도 1.1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완전히 막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막 미분방정식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상수는 정말 아름답고 오묘하고 대단한 건데 이걸 쌤 지금 말해봤자 아름답고 오묘하고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요건 뒤에 가서 미분 공식만 배워도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연상수 2. 그래서 2.7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가건 0 마이너스로 가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한계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짐이 알려졌고 우리는 그래서 자연상수 2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또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 네. 이것도 역시 자연상수 2가 됩니다. 요거는 뭐 얼핏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x분의 1은 뭘로 갑니까?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1꼴이고 양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t분의 1이 되면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1 더하기 t의 t분의 1제곱이니까 위에 식과 똑같거든요. 이거는 0 플러스로 가던 0 마이너스로 가던 2라는 뜻이고요. 이건 0 플러스로 갔을 때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역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바로 자연상수 관련된 식이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수많은 식 변형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인 이 간단한 식 가지고 변형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은 자 사인 요거는 그래프로 이해하시고 리미트 x 뭐할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은 자연상수 2고 0으로 갈 때도 역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식의 형태는 이것이 역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수가. 네. 자,
문제를 1-4-4번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론 정리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리미트 x 영어할 때 sin 2x분의 5. 이 아까 했잖아요. 2분의 5입니다. 이 기수만 따서 쓰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 x 똑같습니다. 2분의 3입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x 영어할 때 x분의 sin의 sin x.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식변형을 하시면은 무조건 이 각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sin의 sin x가 있으면 이게 똑같아야 돼. 그래서 분모에다가 sin x를 한번 써줍니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분자에도 sin x 한번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x.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 분모에 한 번씩 곱해줘서 원래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면 sin 동그라미 얼마입니까? 이 값이 1이고요. x는 sin에서 얼마입니까? 역시 1입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정답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x 0 플러스로 갈 때 ln x분의 이건 어떻게 풀지? 봐봐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ln x 로그를 나눈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일단 ln이 뭐라고? 로그 밑 자연상수 2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요 말인 겁니다. 뭐 ln x는 로그 2의 x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그럼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x가 0으로 가면 이게 ln x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이게 그러면 0 플러스 하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또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로그 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할까? 요게 이제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식은 sin x의 성질이 x분의 sin x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그의 성질 중에는 로그의 합이나 차를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네. 자, 교재 지금 8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sin x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걸 이렇게 먼저 구하면 안 됩니까? 이게 2이고 ln 똑같으니까 뭐 ln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분의 sin x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ln x분의 ln의 이거 sin x는 몰라. 근데 우리가 x분의 sin x는 알아.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이게 합과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ln x분의 얘가 ln x분의 sin x 플러스 ln x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값이 얼마냐면 1로 가는 거야. 왜 ln 1이 얼마입니까? 0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ln x는 뭘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ln x는 뭘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0을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값은 ln x분의 ln x가 똑같아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4-4번까지 풀어봤고요. 뭐 4-5번부터도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 연산이 쫙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식변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가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 후반부에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많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단원만 놓고 봤을 때는 삼각함수 연산 문제가 또 비중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